오늘따라 유난히 햇살이 따뜻하네요. 마루 끝에 앉아있다 보면 참 오래된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. 저 상자 속엔 아직도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봄이 담겨있죠. 이 손목시계요.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그 애가 제 손목에 조심스레 채워줬어요. 시간이 지나도 잊지 말라고 했었죠. 그리고 정말 그 말을 지키며 평생을 그리워했네요. 이야기를 시작 전에 엄마 구독, 좋아요 눌러줘. 봄이 오면 나는 아직도 그때의 냄새가 납니다. 석유난로 냄새, 분필가루 냄새, 그리고 교정에 퍼지던 흙냄새.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죠. 그때 나는 참 순했어요. 교복은 하얗게 빳빳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따았고 아침마다 어머니가 다려주시던 교복 소매에서 늘 비누 냄새가 났죠. 집에선 라디오에서 남진의 가슴 아프게가 흘러나오던 시절. 아버진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곤 했죠. 우리 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 되거라. 그 말에 나는 늘 고개를 끄덕였어요. 하지만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설렘이 자꾸 자라났죠. 그 애는 같은 반이었어요. 이름은 현수. 말수가 적었지만 웃을 땐 눈가가 접히던 아이. 교실 맨 뒤 창가에 앉아 손으로 턱을 괴고 하늘을 자주 보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내 눈엔 멋있어 보였는지 난 괜히 쉬는 시간마다 분필 지우개를 털러 창문 쪽으로 갔어요. 먼지 속에서도 그 애가 살짝 웃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. 어느 날이었어요. 봄비가 내리던 날. 학교 끝나고 우산을 안 가져와서 처마 밑에서 서성이고 있었죠. 그때 현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. 같이 갈래? 손에 든 건 남색 천 우산 하나. 그 우산 밑 우리 둘의 어깨가 살짝 닿았어요. 그 짧은 거리에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내 심장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들렸죠. 말 한마디 안 했어요.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알았어요. 아, 이게 사랑이구나.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그 애의 뒷모습으로 채워졌어요. 교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눈빛, 체육 시간마다 살짝 건네던 물 한 병, 아무 말 없어도 마음이 먼저 알아버린 그 시절이었죠. 그땐 모든 게 느렸어요. 편지를 써도 하루가 걸리고 보고 싶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던 시절. 학교 앞 분식집에서 20원짜리 떡볶이를 사 먹으며 서로 눈인사만 하던 그 순한 세월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맙고 아련해요. 가끔 바람이 불면 현수의 손냄새가 아직도 스쳐요. 내 손등에 잠깐 닿았던 그 따뜻한 체온이 평생 내 봄을 만들었으니까요.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우산을 가지고 다녔어요. 혹시라도 또 비가 내리면 그 애와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. 하지만 봄비는 다시 내리지 않았고 그 애는 점점 내 곁에서 멀어졌죠. 세상엔 그리움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지금 내 나이 72. 손에 쥔 이 작은 손목시계를 볼 때마다 그 시절의 봄이 다시 찾아와요. 아마 그 애도 어디선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? 그때처럼 조용히 웃고 있을까요? 첫사랑이란 그런 거예요. 잊은 줄 알다가도 봄바람 한 번에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그 애는 피어 있습니다. 여름이 왔어요. 세찬 장맛비가 지붕을 때리던 그 해 내 마음에도 장마가 내렸죠. 현수가 서울로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건 종례가 끝난 오후였어요. 영수가 들었어? 현수 내일 올라간대. 친구의 말에 손끝이 떨렸어요. 아무 말도 못했죠. 그날 밤 나 참 많이 울었어요. 여름비에 젖은 교복 자락처럼 마음도 축 늘어져 있었죠. 다음날 아침 교문 앞에서 그 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. 새까맣게 타버린 운동화, 흙먼지 묻은 가방, 그리고 내 손목에 꼭 쥐어주던 작은 상자 하나. 이거 내가 가져. 나중에 보면 나 생각 좀 나게. 열어보니 은색 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. 그 애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시계는 따뜻했어요. 시간이 멈춰도 나는 내 편이 될게. 그렇게 말하고는 현수는 돌아섰어요. 나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. 목이 메어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. 그때부터였죠. 내 세상에 그리움이라는 게 생긴 건. 그 후로도 나는 매일 그 시계를 닦았어요. 학교 가기 전마다 시계 유리를 살짝 닦고 작은 손목에 걸어봤어요. 바늘은 쉬지 않고 돌았죠. 마치 잊지 말라는 듯이요. 장마가 지나고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지만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. 가끔 라디오에서 들리던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나오면 나는 혼자 울었어요. 그 노래가 꼭 내 얘기 같았거든요.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했지만 나에겐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이름이었어요. 현수. 그 이름만으로도 내 가슴은 한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졌죠.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어요. 나는 어른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남편과의 삶은 평범했어요. 그런데 이상하죠.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손목 위의 시계는 늘 그날의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. 1969년 7월 15일. 현수가 떠난 그날. 시계 바늘이 자꾸 그 시간으로 돌아가더군요.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계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. 나한테는 기억의 증명이었죠. 살아내야 했던 세월 속에서도 내 안에 한 모퉁이의 현수라는 이름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.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늘 그 아이가 잘 지내길 빌었어요.
매년 봄이면 시계를 꺼내 닦으며 현수야, 너도 아직 잘 있니? 그렇게 혼잣말을 했죠. 사람들은 그러죠. 첫사랑은 다 잊히는 거라고. 하지만 나는 아니었어요. 그 시계가 돌아가는 한 내 마음의 봄은 멈추지 않았거든요. 세월이 야속하게 잘만 흘렀어요. 사랑은 멀어졌고 삶은 바쁘게 나를 이끌었죠.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느덧 머리에 눈처럼 흰 세월이 쌓였네요.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한 번도 잊히지 않았어요. 문득문득 생각났죠. 그 애도 잘 살고 있을까? 내 머리가 휘어지고 손마디가 굳어갈 즈음 그때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올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어요. 마을회관 앞 벚나무도 나처럼 오래 살아온 나무인데 어쩜 해마다 그리도 곱게 피는지 모르겠어요. 손주 녀석 도시락 싸주고 돌아오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. 영숙이. 걸음을 멈췄죠. 그 목소리,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었어요. 뒤돌아보니 흰머리에 주름이 진 얼굴,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어요. 현수야?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. 그는 잠시 미소 짓더니 조심스레 모자를 벗었죠. 오랜만이야, 영수가. 내가 아직 이 동네에 있을 줄이야. 순간 숨이 막혔어요.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죠. 그저 눈물이 먼저 나더군요.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. 벚꽃잎이 머리 위로 흩날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여름의 비처럼 느껴졌어요. 서울 올라가서 많이 힘들었지? 내가 먼저 물었죠. 응, 뭐 살다 보면 다 그렇잖아. 근데 그날 마지막에 말 못해서 미안했어. 현수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.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. 리본은 색이 바랬고 한쪽 모퉁이는 달아있었어요. 상자를 여니 그 시계, 내 손목에 있던 그 은색 시계와 똑같은 시계가 들어있었죠. 너한테 주고 간 시계. 나도 똑같은 걸 하나 샀었어. 우리 둘이 같은 시간에 살자고. 말끝이 떨렸어요. 그때 내 눈에서 오랜 세월 묻어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. 시간이 멈춰도 나는 내 편이 될게. 그가 예전에 했던 그 말 다시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. 나는 조심스럽게 내 손목의 시계를 풀어 그의 손에 올려놓았어요. 이젠 같이 맞춰볼까? 두 시계의 바늘이 나란히 돌아갔어요. 마치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요.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어요. 장터에서 마늘 까며 웃고 회관에서 노래교실도 같이 다녔죠. 현수는 늘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. 오늘은 사랑받겠 난 몰라이네. 이 노래 알지? 그럼 젊을 때 줄창 울면서 들었지. 우리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어요. 그렇게 봄은 다시 피어났어요.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러더군요. 노인네들이 뭐 저렇게 설레? 하지만 몰라요. 우리에게는 세월을 건너온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. 그 시절 못다한 인사, 못다한 고백, 그리고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간 그날의 기적. 잔잔한 배경음 김추자의 봄비 피아노 버전. 이제는 매일 아침 그와 같이 걷습니다. 벚꽃잎이 흩날리면 나는 그에게 말하죠. 현수야, 봄은 참 신기하지. 우리한테 2번이나 찾아왔잖아. 봄이 또 왔어요. 현수와 함께한 3번째 봄. 우린 매일 같이 걸었죠. 장터도 같이 가고 회관 노래교실도 나란히 앉았어요. 반일하다가 허리 아프면 현수가 내 손을 꼭 잡고 이랬죠. 이젠 내가 다 해, 영수가. 너는 손톱도 예쁜데 흙 묻히지 마. 하루하루가 고마웠어요. 늦게 다시 찾아온 봄 같았죠. 젊은 날엔 미처 몰랐던 그 사람의 온기를,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, 그 사람의 미소를 이제야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날도 마을 앞길을 걸었어요. 현수가 내 손을 꼭 잡고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죠. 바람이 불면 꽃잎이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. 영수가, 봄이 또 피었네. 그러게 올해는 유난히 꽃이 일찍 폈네.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. 이제는 봄이 와도 더 바랄 게 없네.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참 고마워. 그렇게 현수랑 행복한 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밤. 그날 밤 현수는 내게 편지를 남겼어요. 영수가,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울지 말아줘.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계절은 내가 다시 내게 와준 그 봄이었어. 다음 세상에도 또 너를 찾을 거야. 그 편지를 다 읽을 때쯤 전화가 울렸어요. 현수가 잠들었답니다.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. 장례식 내내 비가 내렸어요. 봄비였죠. 사람들은 그랬어요. 노년의 사랑이라 더 애틋하다. 하지만 내겐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. 현수가 떠나고 매일 아침 벚꽃길을 걷습니다. 그 길 끝 벤치엔 늘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시계를 맞추듯 내 손목에 바늘을 돌려요. 현수가 준 그 시계는 여전히 잘 돌아가요. 두 시계의 시간은 아직도 나란히 흐르고 있어요. 봄바람이 불면 벚꽃잎이 얼굴에 닿아요. 그럴 때면 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하죠. 현수야, 또 봄이야. 너한테 가는 길은
아직도 벚꽃이 참 곱다. 손녀가 묻더군요. 할머니, 봄이 왜 좋아요? 나는 미소 지었어요. 봄은 말이야.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해주거든. 이젠 혼자 걷는 길이지만 나는 외롭지 않아요. 내 마음 어딘가엔 아직 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만나니까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엄마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며 구독, 좋아요 눌러줘요.